꼭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야 되냐? 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없고 의대도 안 나온 실장이 내 얼굴을 보면서. 의료행위라는 거는 항상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본 걸 물어보잖아요? 좋은 피부과를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 그거 보셨어요? 피부과에서 다 삭진한 거? 봤어요. 요새 엄청 그것 때문에 막 되게 시끄럽던데.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SNS에서 네. 같은 거 많이 추시더라고요. 맞아요. 뉴스 같은 것도 있고. 네. 우리 원장님 안 하세요? 절실하지 않으세요? 저 너무 재능이 너무 지금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은 재밌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가 저래도 되나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사하면 되게 딱딱하게 느끼기도 하고 이상한 걸 권하지 않을까? 막 이런 부담감? 근데 일단 막 이렇게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하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좀 그런 친근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전문성이 있는 거 맞나? 이 사람 의사 맞나? 뭐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실제로 SNS를 하면서도 되게 감론을박이 많더라고요. 하도 댓글에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주제로 가지고 왔어요. 피부과 고르는 꿀팁이랑 피부과 전문을 알아보는 방법. 못 지나간다. 항상 의문이었던 게 보톡스가 A병원은 얼마인데 B병원은 얼마래요.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은 건데 설마 뭐 강남이라고 더 비싸고 뭐 어디라고 더 싸고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보톡스의 원가만 따지자면 뭐 똑같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있죠. 강남처럼 엄청 임대료가 비싼 데도 있고 굉장히 임대료가 싼 지역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사업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분들한테는 보톡스가 전혀 필요 없고 어떤 분들한테는 보톡스가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적게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짜장면 뭐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런 것처럼 보톡스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만 비교하기가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똑똑똑똑똑 얼마입니다. 이렇게 공장처럼 찍어내듯이 팔 수도 있겠지만 내 얼굴을 보고 근육의 모양을 보고 이런 보톡스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여기만 맞는 게 좋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 줄 수 있고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게 보톡스라는 시술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싼 이유가 나에게 맞춘 설계비랑 안전보험비 그런 게 포함이 된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피부 클리닉도 워낙 많고 전문의 피부과보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그런 피부 의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꼭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야 되냐? 가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맞았는데 뭐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그냥 기다리라고 해서 공장형 시스템이라 의사랑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로 왔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좀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책임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비용? 공장형 피부과를 가도 기계도 다 최신이고 주사 시술 같은 거는 원장 이름보다 손기술 좋은 사람한테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저렴한데 그냥 손기술 좋은 사람 입소문 듣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가능하고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이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써마지 같은 시술도 정말 천차만별의 결과가 실제로 나와요.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시술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가 달라요. 어떤 시술도 무조건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고 그 부작용이 과연 대처가 제대로 될 것이냐,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다시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책임감이 있게 끝까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과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작용이 생겼으면 환불해 줄게요. 부작용이 생겼으면 대학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고 진료비 청구하세요.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피부과 전문이니까 이런 부작용은 이러이러해서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이러이러한 피부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그럼 이만큼 지나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이거를 실제로 해줄 수 있느냐. 또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분이 시술 받다가 이도화상 입어서 네, 맞아요. 그래도 있었잖아요. 이거를 릴스를 싹 다 봤는데 원장님들 다 하시는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시술을 받고는 그런 화상이 생길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뭐 의사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 시술이 하이프라고 하는 시술인데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팁에 안에 그 쿨링할 수 있는 액체가 들어있는데 그 액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쿨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상을 입고 있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면을 했다고 알고 있고, 수면을 하면서 내가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운데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시술은 계속 매뉴얼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화상이 이뻐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화상이 생길 수 있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알고 시술을 하는 사람과 이런 화상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술을 하는 사람은 천차만별이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런 화상은 생길 수가 없는데? 그러면 대처가 다르죠. 이거는 이 시술 때문에 생기는 화상이 아니야. 마취크림 때문에 그래. 뭐 이 주사 때문에 그래. 수면 마취 때문에 그래.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진단부터 틀렸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요? 치료 못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죠. 그 시술 받고 그런 화상 입은 사람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인데 나는 아니잖아. 물론 대부분은 아니죠. 대부분은 그렇게 매뉴얼대로 시술해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을 막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데, 난 한 번도 다친 적 없는데 그냥 갈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의료행위라는 거는 항상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막 써마지 하고 나서 화상 막 1년씩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써마지가 화상이 심하게 돼서. 그게 물론 거의 안 생기지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피부과 전문의가 뭔지는 알겠거든요. 일반 뭐 의원도 알겠고, 클리닉은 뭐예요? 그냥 의대만 졸업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인턴만 하고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과를 전문의를 따고 나와서 그냥 미용 쪽으로 개원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턴 과정은 아시는 것처럼 뭐 대학병원에서 모든 과를 돌아다니면서 대표적으로 응급실 뭐 이런 데서 그런 이제 인턴 과정을 1년 거치고 나면 피부과 전문의로 합격을 하면 이제 4년 동안은 실제로 대학병원에 있는 피부과 환자들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피부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의 난치성 질환들 굉장히 많아요. 백반증, 건선, 아토피와 같은 유명한 질환들도 있지만 뭐 다양하게 정말 낫지 않는 수많은 질환들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화상이라든지 뭐 당연히 레이저 치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흉터 같은 치료들,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이런 피부과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전부 다 모이는 곳이니까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환자도 보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피부를 잘라내서 현미경으로 피부를 많이 보고 그걸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피부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 실제 안쪽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계속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피부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젊은 피부, 어린 피부, 늙은 피부 뭐 그런 것들의 비교도 많이 해보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클리닉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모든 의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간판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간판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땡땡땡 내과 의원 하면 내과 전문의만 그렇게 달 수가 있어요. 땡땡땡 정형외과 의원, 정형외과 전문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정형외과로 개원을 하고 싶다. 저는 피부과 전문이니까 정형외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개원할 수 있어요. 김종식 의원, 진료 과목 정형외과, 김종식 정형외과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왜냐면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저기가 김종식 의원 이렇게 써 있으면 뭐 하는 병원이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진료 과목 정형외과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 의원에서는 정형외과를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제가 김종식 의원, 진료 과목,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 소아과 이렇게 적어도 돼요. 진료하고 싶은 과목 다 적어도 돼요. 왜냐면 저는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의사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의사는 다 해도 돼요. 사실 제가 맹장 수술도 해도 돼요. 불법이 아니에요. 저는 안 하죠. 못하죠, 당연히. 면허가 있으니까 일단. 그럼요. 의사 면허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저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의사 면허라는 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전문의로 한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나라에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준 거예요. 또 요즘에 보니까 무슨 빨간 간판으로 완전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피부과 전문의? 네, 맞아요. 맞는 거예요? 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라에서 라이센스 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 피부과 전문의들끼리 저희끼리 하는 학회가 있어요. 학회에서 그냥 우리 피부과 전문의를 좀 더 홍보하고 알리자. 그리고 이제 고객들, 우리 환자분들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좀 더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홍보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학회에서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빨간 간판을 찾으면 진짜 피부과 전문의다. 이렇게. 그래서 좋은 피부과 고르는 방법이 뭐예요? 일단 저는 전문의 피부과를 당연히 추천해요. 만약에 무슨 LDM 관리를 받는다 그러면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뭐 그런 레이저 시술, 뭐 리프팅 시술, 주사 시술 뭐 이런 걸 받는다면 저 같으면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여드름이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면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토피는 피부가 되게 가렵고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여드름 치료를 하면 피부가 원래도 더 건조해져요. 그러면 아토피가 심해져요.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기름만 줄줄줄 흐르는 사람이면 계속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주면 피부가 좋아져요, 어느 정도는. 근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주면서 여드름 치료를 하면 피부가 뒤집어져요. 근데 그런 거를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치료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여기 검버섯이 있어 했는데 검버섯이 아니라 피부암 전 단계 같은
보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하니까 이거는 레이저를 먼저 하지 마시고 조직 검사나 아니면 수술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 나머지는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죠. 다 알고 한꺼번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가서는 이 레이저만 치료를 하고 그 진단은 따로 받으러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리고 나의 피부에 대한 토탈 케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한테 오랫동안 다니시는 뭐 환자분들 보면 시술 받으시다가 어떤 날은 여기가 가렵고 여기에 뭐가 생기고 그럼 제가 그거에 맞는 치료도 해줄 수가 있고 그런 토탈 케어가 다 가능하다 이거죠. 특히나 뭐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이나 번선이나 뭐 백반증과 같은 그런 피부 질환이다. 그러면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 이외에는 사실상 질환을 제대로 보기가 좀 어렵고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거의 다들 동의하시는데 실장이 상담하냐 뭐 의사가 상담하냐 그런 얘기 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없고 의대도 안 나온 실장이 내 얼굴을 보면서 의사는 만나면 좋겠는데 네. 그냥 갑자기 앉아가지고 너는 뭐 주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는 써마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가격을 생각해서 가성비를 생각해서 나는 뭐 이런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분의 판단이니까 존중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그런 병원에 가지 않겠죠.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다. 특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이 중요하고 음식점을 갈 때도 그래 저기 가면은 일단 좀 맛이 보장되어 있어. 여기는 좀 잘 모르겠어.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저한테. 과연 그 주사 놓는 거 맞냐? 아예 다른 주사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바꿔치기. 그럼요. 이렇게 싸? 너무 싸도 약간 사람이 의심하게 되죠. 그럼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저 같으면 얼굴을 보고 여러분은 이러이런 시술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나올 거고요. 이러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야 반대로 뭔가 잘못됐을 때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그 의사가 뭔가 책임 있는 설명을 하겠죠. 어떤 특이한 부작용이다.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시간을 기다리고 나면 좋아진다. 뭔가 책임 있는 설명을 하려면 그 전에 책임 있는 진단이 먼저 있어야죠. 내가 진단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그럼 또 실장하고 얘기해야죠.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런 거 있어요. 패키지 아니면 이벤트 뭐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거 다 하면 원래 얼마인데 깎아줘서 얼마예요. 이런 거 이거가 진짜 나한테 다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 병원에서 하는 이 패키지는 이거고요. 이 패키지가 정말 좋고요. 엄청 할인도 많이 해주고요. 이런 거는 나는 어디 있냐고요. 내 얼굴에 대한 얘기 없잖아요. 지금 돈 얘기랑 뭐 이게 좋다. 근데 내 얼굴에 그게 맞냐? 왜 맞냐? 어떤 면에서 좋으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피부과를 가야죠. 결론적으로는 패키지를 묶어놓고 이거 하세요 라고 약간 이렇게 뭔가 강매? 아니면 막 추천? 그렇게 하는 타입의 피부과는 저는 좀 고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제가 이제 시술을 하러 갔을 때 꼭 여쭤봐야 할 그런 질문 리스트를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시면 원장님 뭐 시술 경험 많으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 맞나? 이거 당연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본 걸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경험이 많다는 뜻이에요. 경험이 없으면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작용이 생기면 대처가 가능한지,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얼마나 오래 갈지, 그것도 중요해요. 진짜로 부작용이 1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1년이요? 네.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 생겨요, 피부에도. 그리고 뭐 일주일 날 만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시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냥 경험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경험이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뭔가 물어봤는데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해. 그러면 이 시술에 대해서는 별로 경험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 정도만 물어봐도 아마 충분히 좋은 원장, 좋은 피부과를 고를 수 있을 거예요. 1대1로 상담받고 싶은 뭐 피부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열심히 한번 상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